안녕하십니까.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장 김용준입니다. 신축년 흰소의 해가 가고 이민년 흑범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처럼 영농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 자료를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작 전에 먼저 전년도 벼농사를 되돌아보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에 의한 잎꽃병 피해, 7월 5, 6일 집중호우에 의한 침간수 피해,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 출수기, 가을 장마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을 농업인이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적 용농 기술을 적용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벼농사 표준 영농 재배 기술에 대해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챕터는 크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1챕터에서는 2021년 벼 재배 주요 문제점 및 주요 품종 설명, 2챕터는 땅심 높이기 및 안정 육묘 기술, 3챕터는 식량작물 안정생산 표준 재배 기술, 4챕터는 주요 병해충 특성 및 방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벼 재배 주요 문제점 및 품종 설명에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잎꽃병, 뜬모 못썩은병,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잎꽃병 사진인데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금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주야간 온도차가 거의 15도에서 25도까지 차이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상적인 주야간 온도차가 크게 되면 모의 소질이 떨어져 포장에서 잎꽃병이나 뜬모 발생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 기상재해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는 꼭 사전에 기상예보를 듣고 밤온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보온 작업을 꼭 해주셔야지만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가수 지역을 중심으로 흰잎마름병 피해가 확산됐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호수가 아니고 지금 논포장인데 그 7월 5일, 6일 집중호우에 의해서 침간수가 됐었습니다. 이 포장을 중심으로 후기에 흰잎마름병이 확산이 됐었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주변에 있는 포장은 깨끗하지만 이렇게 주기의 폭이 품종이 섞여 있는 것들만 지금 잎마름병에 걸린 포장입니다. 이 포장은 금년에 3번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해품벼를 심고 여기 섞여 있는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미벼입니다. 그래서 감수적인 품종만 흰잎마름병에 걸리고 저항성 품종은 아주 깨끗하게 포장이 잘 됐었습니다. 이렇듯 내 논의 그 지형적인 특성, 침수지다, 아니면 흰잎마름병이 매년 발생한다, 이런다고 하면 품종을 선정하실 때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주게 되면 사전에 그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수기 때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그 가을 장마가 왔었죠. 이렇게 잦은 강우가 오다 보니까 과비답을 중심으로 목도열병 피해가 점점 확산됐습니다. 특히 신동진벼, 일미벼 이런 감수성 품종들이 피해가 훨씬 더 심했었죠. 본 사진은 지금 세균성 배알마름병입니다. 출수 후 잦은 강우 후에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 고온 다습한 조건으로 인해서 종자에서 감염되는 세균성 배알마름병 피해가 점점 늘어났었습니다. 이 포장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약제 방제로서 세균을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균성 배알마름병 같은 종자 소독, 보통 종자 소독으로 통해서 1충 5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충은 벼잎 선충, 5병은 키다리병, 도열병, 세균성 배알마름병, 깨시무늬병, 이상누루병, 이와 같은 병들은 지금 종자 소독을 통해서 사전에 충실한 종피를 선정을 하고 종자 소독으로 사전에 예방을 해주셔야지만이 후기에 기상이변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병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사진도 똑같습니다. 특히 지금 깨씨무지병 같은 경우는 그 유기농 재배 포장을 중심으로 지력이 저하되어서 후기에 깨씨무늬병이 모가지까지 올라와서 다 마름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면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땅심을 높여서 이 땅에다가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규산이라든가 퇴비, 유기물 함량을 높여줘야지만이 이런 깨씨무늬병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내 포장에 맞는 종자를 선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농업인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전남 공공비춤이 선정 품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새청무가 다 들어가 있죠. 특히 영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미와 새청무입니다. 이게 2023년, 올해죠. 올해까지는 일미별을 공공비춤 수입 품종을 하지만 2023년에는 아마 일미 품종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마 마지막인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읍면 농협 장려 품종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새청무, 일미, 신동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지역적으로 금정 농협 같은 경우는 백옥찰, 하이아메가 들어가 있고요. 군수 알피스 같은 경우는 골드캔을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공비춤이 수미품종과 농협 장려 품종이 선정된 과정에서 농업인들은 금년 영농 계획을 준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종자 확보입니다. 그러면 이 종자를 확보하실 때는 보급종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자가체종 종자를 하실 때는 전년에 병이 발생하지 않은 포장 여건이 우수한 등숙률이 높았던 포장에서 종자를 선별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자 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병들, 세균성 배알마르병이나 도열병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급종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보급종 가격이 농가들이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도에서 보급종 차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당 10,000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에는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이 될 수가 있어서 꼭 보급종을 많이 활용해 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급종이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 바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종자는 한 3년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급종을 받으면 이 포장은 꼭 내년에 쓸 수 있는 종자 최종포로 활용을 하셔서 우량 벽지를 선별하신 후에 이걸 매년 보급종을 한 포씩 적은 양으로도 1년만 지나게 많은 양의 종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급종을 활용을 해 주시게 되면 종자의 수급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제 종자 품종에 대해서 주요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청무입니다. 새청무는 전남 6호라고도 하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이 교보조합을 보시면 이 청무벼와 새누리벼를 교배한 겁니다. 청무벼의 밥맛을 따와가지고 새누리의 병해충의 특성 강한 것을 교배를 시켜서 개량한 품종이 새청무입니다. 중만생종 품종으로 밥맛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흰잎마른병에 강하고 수발화에 강합니다. 근데 농가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될 게 이 흰잎마른병에 강하다 하게 되면 K1과 K3로 돼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세균성 흰잎마른병 같은 경우는 레이스가 K1, K2, K3, K3A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흰잎마른병에 강한 거는 이 세 가지에 강한 거고요. 저항성 품종이라고 하면 K3A까지 해야지만이 저항성 품종입니다. 그래서 새청무도 백력구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품종 특성을 보실 때도 꼭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수발화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은 출수기가 8월 15일에 키는 79cm로 거의 중만생종 품종이고 쌀 수량성은 560kg로 높습니다. 전반적인 병해충 특성은 아주 좋고요. 그러면 재배상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을 보시면 이게 새누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쓰러짐에 더 강합니다. 그리고 분열도 많고 온도에 좀 민감해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모작으로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묘보 폭이 분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일모작 전용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일모작 적기 이양을 해주셔야지만 이 품종 특성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도종률도 좋고 볏집도 많이 나와서 그 소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가장 좀 민원이 많았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품종이 밥맛은 좋으나 밥을 할 때 다른 품종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야지만이 밥맛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까락이 두껍기 때문에 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찐밥을 했을 때 이 품종이 좀 더 푸석푸석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하실 때 좀 더 물량을 넣게 되면 이런 품질을 점점 더 줄일 수는 있다. 이런 특성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일미입니다. 일미는 많이 재배를 해보셔서 농가들이 거의 많이 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밥맛도 좋고 꽃품질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흰잎 마른병이 강화되어있는데 이거는 K1에만 강합니다. 4개의 네이스 중에서 1개에만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품종 중에 잎마른병의 가장 취약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뇌도복 다수가 되어 있지만 농가분들이 아마 재배를 해 보셨을 거예요. 벼대가 그렇게 강한 나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표준 적기 시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수기가 8월 16일, 키도 79cm, 거의 출정비랑 비슷하죠. 수량성이 520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과거에 1995년도에 육종이 되다 보니까 최고 품질 쌀에 안 들어갔지, 이게 지금 현재 육종이 되었다 가면은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최고 품질 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밥맛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재배하실 때는 이거는 그 흰잎 마른병이 발병하는 상습지에는 절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열병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 시비를 하셔야지만이 사전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다음은 용호진미입니다. 미량 228호라고도 하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육종되어 있는 품종 중에서 밥맛이 가장 좋은 품종입니다. 그 모본을 보시면 이 힙도메보레, 일본계 품종이죠. 이 힙도게보레에다가 주남별을 구비하다 보니까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도복에는 강하고요. 그런데 단점이라 하면 잎돌병에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출시기가 8월 21일이죠.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일모작 적기 재배만 하셔야 됩니다. 이모작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잎돌병이 약합니다. 그래서 포장에 중간 물때기 할 시기 때쯤 되면은 포장에 막 주저앉아 있는 포장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잎색이 진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비료량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에 100 중간 물때기 시기에 잎돌병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표준 정량 시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밥맛이 아주 양호하다 보니까 멸구류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방제 시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해품벼입니다. 이 해품벼는 그 출수기가 8월 11일로 중생종이고요. 밥맛은 그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최고 품질 쌀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밥맛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탄립도 안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보시면 흰잎 마른병 K1, 2, 3, K3A에까지 강하다고 되어 있죠. 이런 품종들을 저항성 품종이라고 합니다. 잎마른병 저항성 품종은 이런 4개의 세균 레이스에 강해야지만이 저항성 품종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수 상습지라든지 매년 그 잎마른병이 발병하는 발생 상습지 같은 경우는 이런 해품벼 같은 경우를 심어주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량성은 526kg 정도로 나타나고요. 근데 이게 모든 특징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아주 안전합니다. 이게 지금 3년 정도 저희가 시험 재배를 해봤는데 태풍도 지나갔었고 침간수 피해가 났었지만 그런 피해에서도 꾸준하게 넉섬 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 농가분들이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등수 후기에 물이 일찍 되면 이삭 지경이 빨리 말라서 쌀 품위가 하락되고 등숙률이 떨어져서 쌀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재배하실 때는 꼭 생육 후기,
출수 후 35일, 40일까지 콤바인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 기간까지 꼭 물이 있어야지만이 쌀 수확량이 등숙률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애참벼입니다. 이 애참벼는 2017년도에 육종된 품종으로 호풍벼, 과거 재배해 보셨죠? 예전에 키다리병 때문에 문제가 됐던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밥맛은 최고 품질 쌀입니다. 이 호풍벼에다가 이 앞에서 설명드린 해풍벼를 교배한 품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품종 같은 경우도 흰잎 많은 병의 저항성 품종이죠. 그래서 이 품종도 그 발생 상습지에 흰잎 많은 병 발생 상습지에는 꼭 해풍벼나 애참과 같은 품종을 재배해 주시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품종도 진흥청이 선정한 최고 품질 쌀에 들어갑니다. 밥맛이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생육 특징을 보시면은 출수기가 8월 14일로 키는 66cm. 아주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도복에는 강하고요. 쌀 수량성이 좀 높죠. 587kg로. 그러지만 단점이라 하면 과거에 호풍벼가 키다리병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꼭 키다리병이 약하기 때문에 꼭 철저한 종자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후기 수확기에 가무에서 수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적기 수확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진벼입니다. 익산 438호라고도 하죠. 중만생종으로 쌀알이 굵습니다. 여기 천립종이 27.7g으로 쌀알이 아주 굵은 대립종 품종입니다. 그리고 잎마른병에 보시면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잎마른병에 강하다. 이 강하다는 것은 K1, 2, 3에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항성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 지역에서는 재배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이 신동진이 과거에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했을 때 수발화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수발화에 약하기 때문에 적기 수확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비에서 벼의 머리가 무겁잖아요. 쌀알이 굵기 때문에. 그래서 벼때는 가늡니다. 그러다 보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도복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간나수 기간에 잘 논을 말려주셔야 되고요. 비료도 정량만 주셔야지만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복이 약하기 때문에 꼭 이 품종은 탐수식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강대찬입니다. 이 강대찬이라는 종자 농가분들이 가장 품종을 지금 제일 많이 구하려고 하시는 품종이 강대찬이라는 종자인데 전남 10호라고도 하고요. 이게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품종이 돼가지고 지금 금년에 지금 소량씩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교배 조합을 보시면 새누리에 신동진 추청벼를 교배한 품종입니다. 이 새누리의 병해충 저항성, 재배적인 편리성을 새누리를 닮았고요. 신동진의 쌀알 크기를 달랐습니다. 거기에 추청벼의 미지를 따가지고 와서 만든 품종이 강대찬입니다. 그래서 중만생종이고 쌀알이 신동진처럼 굵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가장 큰 신동진의 단점이 도복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 품종은 도복을 아주 개량했다. 도복에 강하고 또 신동진이 수발화에 약했는데 신동진보다 수발화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흰잎 마른 병에는 K1, 2, 3에 강하죠. 그래서 이 품종은 신동진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품종 중에 하나고 생육적인 특징을 보시면 출수기가 8월 16일 정도 키가 82cm입니다. 근데 벼대가 일반 신동진의 거의 한 2배가 될 정도로 아주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복에는 아주 강하죠. 그리고 천립종은 신동진보다는 좀 더 작고요. 26.4g 정도 굵지만 대립종에 속하죠. 수량성도 545kg로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도 재배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당 수수가 적기 때문에 두문보 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표준 재배 60주 정도를 꼭 이양을 해주셔야만이 이 품종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동진입니다. 이 참동진은 농촌진흥청에서 신동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품종 중에 하나로 2020년에 개발한 품종이죠. 신동진을 여교잡에서 중간 모분과 교배를 해가지고 만든 품종입니다. 그러면 신동진의 특징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보시면 가장 좋은 특징은
흰잎 마른병 K1, 2, 3, K3A에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잎마른병 저항성 품종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신동진의 가장 단점이었던 도복, 수바라에 대해서는 개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동진하고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출수기는 8월 10일로 좀 빠르죠. 키는 72cm지만 이 품종도 볕대가 그렇게 굵지 않기 때문에 도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질소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바라에 또 약하기 때문에 적기양, 적기 수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키다리병 방제에도 약하기 때문에 좀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만이 이 품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품종도 잎마른병에는 저항성이기 때문에 침수 상습 지역에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농업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품종의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 논 포장, 그리고 주변 포장, 내 지역의 조건들을, 여건을 따져서 내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미리 확보를 해 주셔야지만이 이런 자연에 대한 재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논농사가, 모농사가 밭농사라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를 미리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 그게 가장 농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요약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죠. 꼭 내 포장 여건에 맞는 용농계획을 수립해서 종자를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지금이 용농철이 아니라 용농철 전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 할 수 있는 거, 충실한 벽지를 준비를 하고, 농가분들 염수선이라는 걸 거의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자, 보급종이든 일반 자가체종 종자든 지금 해야 될 일은 탈망, 그리고 하다못해 초독에 들어가기 전에 물수선이라도 해서 위에 떠있는 종자들을 제거하게 되면 아까 종자에서 간연되는 말씀드렸죠? 도열병, 기다리병, 세균성 배알마른병, 깨시무늬병, 이상누리병, 이와 같은 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육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병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충실한 벽지 선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판하실 때 벽지 파전량. 우리는 지금 기준을 잡을 때 20kg 보급종 한 포를 가지고 모판을 만들려고 하면 거의 90개에서 100개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 파종량입니다. 그리고 종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기준점을 20kg 한 포에 90개에서 100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농가들의 현실은 거의 20kg 한 포로 거의 60판 정도 만들면 좀 양반이신 분들은 한 70판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 벽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묘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파종량에서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자 소독 방법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런 초기에 나올 수 있는, 후기에 나올 수 있는 병들을 예방하자. 가장 안 지켜지는 거는 종자 소독을 하실 때는 물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양량을 탄 후에 종자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히다리병이라든지 이런 종자 소독에 대한 효과를 충실히 볼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물량에 맞게끔 양량을 맞춘 후에 종자를 넣어야 되는데 농가들은 종자를 먼저 다 집어넣고 바라기에 거기다 물을 채운 후에 약을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희석 배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연이라든지 종자가 발화가 안 되는, 미발화되는 이런 피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예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챕터 1 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